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분은, 오늘 모신 인터뷰인은 홍예진 작가님, 필명으로, 또는 활동명으로 생각쟁이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홍예진이고 필명으로 생각쟁이라고 쓰고 있는 이번에 초격차 오감문해력을 쓴 초등 20년 차 교사이자 작가인 홍예진이라고 합니다. 말이 꼬여버렸네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자연스러움, 내추럴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가님께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네. 조금 더 조사한 거를 그냥 보태어 드리면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예, 보자.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박사, 초등영어교육 전공을 하셨고,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성장하며 그들의 빛나는 모습과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테랑 교사입니다. 그리고 관심사로는 글쓰기, 독서, 초등교육, 언어교육, 문해력, 영어교육, 연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방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이 요런 책인데요. 제가 사라졌다. 네. 음, 초격차 오감 문해력이라는 네. 책이고요. 이게 최근에 출간된 책이고, 그 다음에 요 책, 이 첫 번째,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 이게 작가님의 그전 책, 첫 번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아, 이러한 책을 내신 작가님이고, 이러한 배경이 있으신 분이구나 참고하셔서 오늘 네. 인터뷰를 이제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잘 해드렸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전 책까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될 일이고,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보통 첫 번째 드리는 몸풀기 질문 같은 건데, 예, 네. 생각쟁이, 그 다음에 숫자 2, 생각쟁이라는 필명 또는 활동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의 이제 의미, 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쟁이가 된 게 있는데 제가 2023년 11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냥 생각쟁 숫자 2가 아니고 그냥 2로 하면 생각쟁이가 몇 명이 검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필명을 생각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 내향인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고 생각하고 이런 정적인 활동들이 더 익숙한 사람이라 가지고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필명이 뭘까 고민하다가 생각쟁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네, 핵심은 생각이 많아서, 네, 맞아요. 평소에 생각이 많으시다. 네네네. 야, 근데 저도 누구한테 비비지 않는 정말 그냥 24시간 365일 생각으로 뭔가 이제 돌아가는 삶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네. 그게 뭐 때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네. 힘들거나 좋지 않을 때도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아,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뭐 이러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네네네. 저는 뭐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어릴 네.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작가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많으셨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성향이군요. 성향. 네네네. 제 성향. 그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난 생각이 많아서 좋아. 아니면, 아, 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 괴로워. 뭐, 어느 쪽인가요? 옛날에는 생각이 많은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모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워낙 내향적이다 보니까 생각은 많은데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많은 게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어, 끊임없이 글을 쓸 때 글감이 되어주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더
생각이나 그런 것들 연결어 가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음,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그런 긍정성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생각 음. 많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많은 건 문제지만 생각이 많은 건 괜찮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뭐 얘기가 처음부터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네, 어쨌든 이런 대화도 중요하고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생각, 그리고 고민, 걱정, 네, 이거를 뭐 칼로 무자르듯이 참 이게 딱 구별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뭐 생각 안에 고민, 걱정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죠? 네네네, 예. 그럼 보통은 어떤 게 많으신 편이에요? 생각 중에서 굳이 뭔가 분류를 하자면? 네, 예, 예를 들면은 네, 좀 질문을 보태어 보면은 예를 들어 네, 막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의 어떤 거요? 상상, 공상 이런 거. 네, 이런 아, 거를 많이 하시는 이런 부류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네, 말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뭐 예를 들어 네, 어떻게 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오늘 뭐 어쨌든 시선이 내 내부로 있는 거죠. 이런 네네, 생각 또는 공상 상상이 아니더라도 시선이 이제 외부로 가 있는 생각.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그런 타인에 대한 생각 어떤 부류의 종류의 생각이었을까요? 생각일까요? 저는 제 내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늘 음. 어릴 때부터 왜 사는 걸까? 막 이런 고민도,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어. 해보고, 그리고 내 성향은 왜 이렇게 내향적이고, 마음에 있는 말이나 뭐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음. 어떨 때는 왜 저희 HSP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섬세한 건데, 음. 나쁘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보자면 너무 섬세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자극들에 대해서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되게 그 자극들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제 안에 있는 고민들, 그런 제 음.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예전에는,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도 썼는데, 제가 중심축이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 보니까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타인에 기대서 나를 계속 절하하고 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있는 긍정성도 많이 발견했고 글을 쓰면서 되게 많이 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제 내부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큰 도움이 됐네요. 네네. 뭐 글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 네. 작가님에 대해서 뭐 앞서 서두에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거의 백지 상태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 약간 좀 최근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기 앞서가지고, 좀 네. 과거를 한번 좀 더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어,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네. 내시 예, 어떤 연유에서 이런 초등교사, 교사가 되셨는지 네. 이런 약간의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과거. 음. 과거는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그냥 모범생이었고, 제 이야기 잘 안 하고, 속으로 좀 감정을 많이 감췄던 장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된 연유는 제가 교사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고, 다른 꿈이 있었는데, 수능을 제 생각보다 훨씬 못 치는 바람에, 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걸쳐놓고 다시 재수를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음, 교대는 뭐 선생님이 여자 직장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제가 재수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서 재수는 못 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교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 자체에서는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라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석사랑 박사랑 다 하게 됐고, 그 석사 공부하면서 또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국에도 한번 갔다 보고, 그리고 박사 과정은 진짜 뭘 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공부 자체가 재밌고 연구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까지 끝내고, 열심히 했던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랑 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졸업할 때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우수상도 받고, 학회에서 발표도 해보고, EBS 이채널에 출연해서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온라인 교사 연수에서 강의도 해보고, 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작지만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음,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네네. 네, 대답을 안 하셔도 네.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 도중에 네네. 원래 그러면은 꿈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거를 네. 해보고 싶은 네네네. 그게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희가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꿈이랄 거는 없고 음, 사실은 좋은 음, 대학 가는 게 저희의 음, 목표였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면 의대 가는 그런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 그냥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뭐 기자들은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글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음.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생각이 강했었던 사람이라서 막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딱 똑부러지게 어떤 직업 이런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어쨌든 좀 상위권에 좀 좋은 대학, 뭐 요 네네. 정도 생각. 근데 네. 그 중에서 좀 더 어쨌든 깊게 들어가 보자면, 뭐 그 네. 중에서 뭐 언론인, 기자, 뭐 이런 것도 네네. 해보면 나쁘지 맞아요. 않겠다, 뭐 요 정도의 생각. 네. 근데 그 말씀은 결국에는 기자는 뭐 네. 듣고 쓰고 하는 직업이니까 네. 네네네. 지금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네네네. 작가라는 어떤 네네, 타이틀로 맞아요. 쓰는 삶을 살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그럼 그 당시에도 뭔가 나는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그런 확실한 어떤 확실성에서 출발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막연히 뭐 네네네. 나는 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무의식적이든 뭐든 있었나 네네네네. 봅니다. 그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린 마음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잘 하고 뭐 이런 왜 여고생의 그냥 꿈 많은 여고생? 근데 목표는 없는 그런 여고생이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글과 가까이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뭐 돌아왔다 표현하기도 뭐하지만은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네, 그때 바랬던 어떤 바람을 네,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네네네. 돌고 음,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음,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은 뭐 그건 또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한번 또 질문을 이제 드려보기 시작할 텐데, 네, 초등교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네,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뭐 네, 1, 2년 차 교사 경력도 아니고, 네, 1년 차 또는 20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니, 20년이지 한 분야에 한 직업으로 20년 또는 그 이상을 했다는 거는 네, 정말 이거는 요즘 세상 특히나 쉽지 않고 흔하지 네네네, 않거든요. 네네네, 워낙 직업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본인이 뭐 원튼 원치 않든 네네, 야, 20여 년. 그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참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네, 긴 세월 시간이니까 네.
꼭 하나가 아니지. 각각 하나를 뽑는다면은, 즉, 네, 하나는 정말 유쾌한, 기분 네, 좋은, 어쨌든, 기억, 내지 네, 사건, 내지 이벤트. 예, 네, 뭐,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사건도 좋고, 어떤 네, 일. 네, 또 다른 하나는 네, 약간 좀 어떤 부정적일 수도 있죠. 뭐, 좀 마음속으로 좀 슬프거나 좀 네, 네. 아프거나 어쨌든 그런 쪽으로 뭔가 유독 기억에 남는 무엇.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 되게 소소한 건데, 제, 음, 제가 20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6학년 그러면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가 대략 그 교사 하신 지 몇 년 차 정도일까요? 몇 년 차일까요? 한 대략. 6년? 6, 7년 어, 6, 차쯤 7년? 됐을 때인 것 오케이, 오케이.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6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그날, 나름 잔뜩 꾸미고, 응, 이제 왔는데 혹시나 지각할까 봐 해가지고, 저희가 4층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응, 그때 어그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발을 딱 딛는 순간 뭔가 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감이 뭔가 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너무 놀랐는데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일단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일단 교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애들한테 문을 열고 혹시 물티슈 있는 사람 있냐고 이렇게 해서 교실에 물티슈 있는 걸 애들이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제가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반 부회장 남학생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똥 밟은 걸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대걸레를 가지고 와서, 어, 거기 똥 묻은 그쪽을 자기가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발에 묻은 걸 이렇게 치우고, 신발 벗고 이제 거기를 치우려고 봤더니, 걔가 선생님 제가 다 치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말썽꾸러기고 그리고 저희 막 학예회 연습할 때 막 본인만 하기 싫다고 막 뛰쳐나오고 막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응, 되지?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응, 그때는 제가 막 똥 밟았다는 얘기도 부끄러워서 애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도 애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응, 같이 치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저랑 비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제 느낌인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약간 저랑 래퍼가 더 잘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업 시간에도 훨씬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면모도 제가 새롭게 봤고 그래서 그 기억이 참 좋게 남아 있거든요. 그 기억 하나랑 아픈 기억은 아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나쁜 친구는 절대 아닌데 순수하고 예쁜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 뭔가 갈등 상황이 왔을 때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응, 그 친구를 더 괴롭히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과 반대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보이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오해만 쌓여가고 이랬죠. 응,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친구랑 친하고 싶으면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뭐 연필 가지고 애 몸에 이렇게 긋는다든지 막 이런 응, 식으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니까 응, 결국에는 친구들이 계속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응, 그리고 또 집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쁘게 분출이 됐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응, 제가 좀 많이 아픈 바람에 중간에 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마음이 안타깝게 남아있고, 응, 저에게도 보면,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게 투명한 친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음, 기분 나쁠 때 기분 음, 나쁘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화날 때 그게 분출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고,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만 감정 표현에 조금 덜 서투르고,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조금 더 잘 많이 알고, 음, 부모님도 많이 받아주시고 그랬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 어쨌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었던 아이라서 그게 풀렸을 텐데, 그게 풀리는 모습을 못 봤고, 그리고 그 아이랑도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학하고 이랬던 게 음, 있으니까 되게 좋은 마음에 남아있긴 해요. 늘 조금 짠하게 남아있는 친구거든. 그렇네요. 네, 그 아이는 어떤, 뭐, 여러 원인 중에, 뭐, 네, 성향 기질 이런 게 컸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가정의 어떤 교육, 부모님의 어떤, 네. 뭐, 언행이든 부모님의 습관이든 어떤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 어떤 게 주요 원인이었을까요? 저는 약간 기질적인 면도 약간 예민한 면도 있겠지만, 음, 가정에서 조금 음, 감정 표현을 받아줄 수 있고 음, 아이에게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주셨다면은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그런 것들 말고 음, 일상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언어들이 있고 음, 엄마 아빠가 나누는 그런 대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아이는 저에게 뭐 부모님 싸운 얘기, 음, 뭐 엄마가 나갔다는 얘기, 뭐 음, 그리고 뭐 부모님 두 분 싸우다가 왕깼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음. 듣는 거 어쨌든 보면, 예, 예. 가정 생활이 뭔가 가정 내 분위기가 네, 그렇게 이제 편안하거나 평온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불안정한. 네. 그래서 뭐, 어머님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음, 아버님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아버님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음, 또 그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기가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에 있는 얘기를 음, 막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머님도 노력하고 계셨고 음, 그리고 나중에 아이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봤는데 아버님께서 같이 음, 노력하시고자 하지 않으셔서 음,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네, 분이서 아무래도 합심을 했으면은 좀 더 좋은 네네. 결과가 있었을 수도 네네네.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반쪽짜리 노력이 되다 보니까, 그죠. 네네네네네. 분명히 네. 한계라는 게 존재할 네. 테고, 되게 네. 안타까웠겠다, 그죠. 네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각각 고루한 사연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네.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또 이러한 어떤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에 알레르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뭐, 콩할 만한 용기를 내어 뭐,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어쨌든 뭐,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네. 뭐 아직도 그러면은 자기소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예, 그리고 뭐, 이제는 좀 용기가 콩알 네. 크기에서 좀 더 커지셨는지, 뭐 그런 게 네.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 뭐지? 그 얘기를 쓴 게 처음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블로그에 글 쓰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예전부터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다른 사람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썼고, 저 안에 있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타인을 너무 신경 쓰던 사람이라서 저를 좀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약간 타인의 기준에 두다 보니까, 아, 저는 이걸로는 안 되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라서 늘 그러면은 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네. 궁금증이 든 게, 그럼 네. 그러한 이유는 네. 타인의 시선을 좀 남들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신경 쓰거나 이러한 네. 배경에는 네. 혹시나 뭐 어떤 특별한 원인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네. 부모님이 됐건 주위 형제가 됐건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온전히 그냥 작가님 본인의 그 성향 기질이었나요? 어떤 거예요?
기질 자체도 약간 조금 예민한 편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음, 감정이나 표정이 굉장히 잘 읽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말이 어투나 그 왜 어조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다 보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친구였고, 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심하게 되게 친했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자꾸 음,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음, 하나는 또 환경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음, 제가 동생이 둘이 있고, 저 있고, 이렇게 세 명인데,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여섯 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제가 워낙 이런 감정이 잘 익히다 보니까, 음, 엄마가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음, 그러니까 아들 두 명, 딸 하나가 있지. 그리고 그때, 결혼하지 않았던 삼촌도 계셨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무게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약간 본의 아니게 엄마 아빠는 의도치 않았지만 엄마 아빠 눈치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떨까 막 이런 거. 음, 그리고 내가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 음, 그리고 음,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는 동생들이랑 같이 자고 저는 할머니랑 자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근데 엄마 아빠를 워낙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같이 자고 싶지만 어린 마음에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음, 그러면 또 할머니도 불편해지시고 엄마 아빠도 불편해지실 거니까 말을 음,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음, 모든 경험들이 다 저 안에 축적이 돼서 되게 주위를 음, 많이 살피고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늘 애만 쓰고 살았던 거죠. 음, 그러다가 엄청 몸이 안 좋아서 어지럼증 때문에 한 4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냥 뭐 평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어지럽고, 막 가만히 서 있어도 팽팽 돌고, 왜 기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살맛이 안 나는데 살고 싶지 음, 않은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 쓰면서 살았던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였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왜 인생에서 어떤 되게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 그런 질문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본질적인 질문이 그때 딱 터진 거죠.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나를 좀 돌봐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면서 이제 그게 제 용기의 시작이었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음, 발행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제가 쓴 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저항감이 강했는데 그걸 깨고 나니까 이제 이웃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아,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랑 연결되고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또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확장되는 경험을 하면서 점점 제가 알을 깨기 시작했어요. 야, 알을 깨는 도구가 글쓰기였네요. 네, 참, 계속, 뭐 오늘 당연히 글쓰기란 주제는, 단어는 계속 나올 거는 뭐 당연한 거였는데, 어쨌든 네, 계속 중요한 요소마다 글쓰기가 툭툭 나오네요. 그죠? 네, 되게 생각쟁이 홍예진 작가님에게 글쓰기가 네. 참 삶의 곳곳마다 중요한 지점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글 쓰면서 이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느꼈고, 예전부터 약간 얼령이라고 해서 언어에는 약간 영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하던 편이었는데,
글을 쓰면서도 그렇게 됐고, 음, 그래서 이 글이라는 이 다정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글 쓰면서 용기 얻었고, 내향인인데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음, 그런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를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너랑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격차 오감 문해력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다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출발은 보통 나로부터 출발하죠. 보통은. 그죠? 네네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되게 시작은 뭔가 내 문제, 나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게 이제 네네네.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든 좀 더 뭔가 해소나 해결이 되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네. 어, 나 말고 그러면은 뭐 너 또는 네네. 제3자 뭐 우리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네, 확장이 맞아요. 되거나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기 전에 그렇게 네. 발행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평소에 뭐 예를 들어 끄적이기 같은 거든 뭐든 그런 글쓰기는 네. 전혀 없었나요? 뭐 일기가 아유, 됐건 뭐가 됐건 저 그전에도 끄적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메모광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전에도 쓰는 삶을 살고는 있었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외부로 공유하거나 오픈만 안 했을 뿐이지. 네네네네네. 음 그러면은 약간, 그간에 그동안 그런 메모라든지 끄적이 기록하는 게 했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네. 경험이 당연히 글쓰기나 책쓰기에 큰 도움이 됐겠다, 그죠? 네네네. 그럼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듣고 싶네요. 보통 뭐 어떤 것들을 적어 오셨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아, 끄적이셨는지 뭐 이런 거. 끄적인 건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음, 그때 왜 한참 힘들 때 그 시기에 항상 다이어리에 좋은 구절이 있으면 다 적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그렇죠.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또 꺼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이랬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쟁이, 제가 음, 나중에는 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음, 것들을 읽으면 참 좋은 거. 그래서 제가 한 다이어리 한 5권, 6권쯤 모아놔서 막 옛날 거 맨날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아놨던 그 글귀들을 모아서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도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쓰는 삶을 아이가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럴 때 왜 저희 주고받는 수첩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버리고 남겨놨더니 아이가 그걸 계속 꺼내서 음, 한참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걸 꺼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그것도 뭐 일종의 추억이다, 그죠? 네, 네, 그 과거에 뭔가 과거의 엄마, 뭐 과거 선생님과의 뭐 만남, 네, 뭐 네, 그런 경험도 되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글쓰기가 결국 작가님에게 약간이 아니겠지. 어쨌든 치유의 네, 어떤 맞아요. 치유의 네, 맞아요. 효과를 일으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너무 당연하게도 네, 내가 이렇게 뭔가 글쓰기의 치유력을 경험했으니 네.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힘을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전도하고 싶다? 네, 종교적인 맞아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알고 시청자분들, 저는 있습니다. 무교입니다. 네, 어쨌든 네, 뭔가 이렇게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네, 강하실 것 맞습니다. 같다, 그죠? 네, 맞아요. 또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도 뭐 블로그 네. 글쓰기든 이러한 책 쓰기도 그러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포함될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북콘 했을 때 저희 이웃님이 오셔서 그 편지를 주셨거든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제 북콘에 와주시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편지를 음, 주셨는데 거기에 내향인의 희망 생각쟁이님 제 마음속에 넘버원 블로거라고 음, 적어주시고 저로 인해서 자기 본인도 내향인인데 용기를 얻게 됐고 제가 응원해줘서 책까지 발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편지를 읽고 되게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약간 내향인의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그러네요. 보면서 계속 음, 본인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꺼내놓으시고 계속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블로그에도 그런 글들을 많이 썼고, 음, 그리고 만나면 그런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내향인의 꽃, 내향인의 본보기, 내향인의 롤모델, 꿈과 뭐, 희망. 꿈과 희망. 이야, 네, 그렇겠네요. 정말, 저렇게 시종일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향적이었어. 내향적인 사람이야. 정말 내향성이 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거 어떻게 보면은 좀 역행하는, 그거에 거스르는, 네, 그거를 네, 좀 부셔버리는 그러한 네, 뭔가 활동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시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보는 이웃분들은, 야, 네, 저렇게 내향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네, 가능하겠네. 이런 네, 희망과 용기를 얻겠네요. 네, 그랬으면 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그죠? 내향인들 잘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은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면은, 네, 글쓰기를 통해서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네, 자아를 찾게 된다. 뭐 이런 네, 거. 나를 알게 된다. 뭐 아까 네, 좀 전에 내용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어때요? 네, 글을 쓰면서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뭐 네. 치유뿐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나요?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 안에 어쨌든 수많은 나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나도 있고 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면들이 있고 제 안엔 또 수많은 나라는 모습이 있는데 음, 그중에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 배우기로는 이건 좋은 거, 이건 음, 나쁜 거, 이 감정은 좋은 거, 이건 가지면 안 되고 억눌러야 되는 거, 이런 이분법적으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내 모습을 꺼내놓은 것 자체가 음, 뭔가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그러니까 사회적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음, 바람직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만 꺼냈던 것 같은데 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음, 꺼내서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음,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글로 옮겨 적으면 약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하고 음. 제 스스로를 찾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 자체가. 음, 그러면은 추가 질문은 네, 글쓰기 전과 글쓰기 후에 네, 어떤 글쓰기 때문에 나의 네, 그런 내향성이 좀 네. 더 뭐 완화가 되거나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나요? 어때요? 아, 아니면 그거는 어, 그대로 여전한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잘 관리하거나 좀 견뎌내는 그런 힘이 좀 길러졌어. 뭐 이런 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좀, 내향성이 음, 살짝은 굳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쨌든 박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고 스레드에 글을 쓰고 뭐 브런치에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내가 그냥 썼다고 해도 어쨌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음, 내가 이 글을 써도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고 이 음. 글을 읽었을 때 이 혹시나 파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럼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글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발행하고 뭐 음, 책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음, 조금 더 단단해지고 연그러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음, 거예요. 어쨌든 내향성은 그대로 있지만 음, 나를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음, 누군가가 뭐 어떻게 뭐 나에게 뭔가 반감을 설사 가진다고 해도 음, 그건 그분의 시선이지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글을 쓰면서 제가 막 음,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다양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만나는
이웃분들이나 사람들 보면 저한테 음. 내향인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드릴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데, 뭐 네, 예컨대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북콘서트 하죠. 뭐 어쨌든 네, 외부 강의나 강연 같은 거 아니면 네, 뭐 하다못해 지금 물론 오프라인은 아니지만은 네, 이러한 얼굴을 공개해서 인터뷰를 해서 하고 있는 네, 이거 모든 게 내향인이라는 거를 감안하고서는 쉽지 네, 않은 다 어떤 활동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아까 정리하자면 뭔가 북콘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만남을 갖고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럴 때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힘이 덜 들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향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뭐 책을 내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애써서 하는 거야. 뭐 어떤 측면일까요? 저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지금 유튜브 지금 이 뭐라 해야 되지? 박금필 작가님이 이 채널에 나오는 것 자체도 저한테 조금 용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 썼을 때는 음, 아마 제안을 주셨다고 해도 안 나간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음, 지금 약간씩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지? 콩할 만한 용기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작은 것들이 모이면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약간 요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약간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음, 평가에 이렇게 시선이 몰렸다면 요즘에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에 더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음, 것들이 조금 그런 생각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제 북콘서트 바로 전날까지 나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대에 나가기 전에도 이걸 어쩌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가서 어쨌든 내향성을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거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에는 떨렸는데 내가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나에게 뭔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자리 자체가 즐겁고 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약간 인식의 전환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네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어제까지 내향인이었다가 뭐 네, 여러 가지 뭐 각오가 됐건 의지가 됐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됐건 경험이 됐건 그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네, 외향인으로 짠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진적으로 뭔가 이제 네, 변화하고 계신 중인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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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시 말씀해 주셨듯이 인식의 전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의 전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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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내가 글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에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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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네, 프레임이 있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완전히 이제 네, 프레임이 전환이 된 네, 전환이 네, 된 네. 거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 김정환 작가님이든 아니면 뭐, 워런 버핏이든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네네. 기억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네네네. 도움을 줄, 어, 네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네. 주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네. 편해진다. 이런 네. 의미의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마인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이미 뭔가 장착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박 작가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시는 그런 원동력도 저와 같이 비슷한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 어디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비슷하죠. 예. 네. 뭐 예컨대 오늘도 오전에 한 3시간짜리 직업 특강을 중학교에 갔다 왔는데 네네네. 50분, 50분, 50분 이제 각각 학생들을 달리해서 50분짜리 네네네. 세 번을. 근데 네. 그럴 때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네네. 초등학생과 또 중학생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학생들의 협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중학생이 제일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특히 그렇죠. 중2. 근데 또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이제 많이 피곤하고 여차여차. 네네. 예, 그래서 졸거나 아니면은 뭐 엎어져 자거나 뭐 딴짓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덜어 네. 있는데 네. 어찌됐건 저는 딱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네. 내 지금 이 특강을 네. 듣고 삶에 긍정적인 도움, 변화를 네. 받는다고 하면은 그걸로 네. 됐다. 네네. 이 마음가짐으로 저는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어, 뭐, 3명, 5명, 거기는 전원 바라지도 않고, 딱 네. 한 명이 맞아요. 제가 말했던 뭐 단어 하나든 문장 하나든, 네. 언제든 뭐, 다음날 그게, 문득 생각나거나, 5년이 네. 지나서 대학생이 되는데, 아,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구나. 네네. 이제 이해가 되네. 뭐, 네. 이렇게라도 되면은, 저는 네. 뭐 200% 이제 뭐, 보람이 있자.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훨씬 이제 편해. 네. 막, 맞아요. 으악, 잘해야지. 막, 뭐, A부터 Z까지 막 많은 걸 이렇게 알려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 뭐 단 하나라도, 그리고 단 네. 한 명이라도 뭔가 네. 그게 잘 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네. 족하다. 뭐,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음, 애들을 가르칠 때 떨리지 않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애들한테 그렇죠. 가치 있는 걸 하나라도 애들이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 하게 되니까 음, 아이들한테는 안 떨리는 것 같고. 음,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외부에 둔 거죠. 그랬다 음, 보니까 음, 떨렸는데 요즘은 이제 내향성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죠. 떨리지만 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있는 걸 하나라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교감하면서 얻는 에너지도 크잖아요. 저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 주고받음을 알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많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공감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한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우월감 이런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내가 그들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네, 조금 뭐이라도 좀 더 아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네, 마음 편하게 부담을 좀 내려놓고 뭔가 좀 네, 퍼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충만한데 성인을 대상으로 뭔가 강연을 하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그런 건 훅 가라앉죠. 그리고 그리고 어 낯설고, 상황이 그렇 낯설고, 모르는 맞아요.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뭐 완전히 나의 뭐 전문 분야라면 그나마 덜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아니거나 하면은 아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강연이나 강의를 하려고 하는 주제를 나만큼 알고 있을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않을까? 네 말을 했다고 네,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네, 꼬리에 무는 거죠.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죠. 네, 그런 사람의 설령 있다 한들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돼요. 어, 다수는 어떻게든 그런 나의 강연을 통해서 하나라도 뭔가 얻어갈 사람들이 더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무대에 서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 쓰드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이거를 장착하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네, 수월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죠? 네, 네, 네. 어쨌든 결론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 이것만 가지면은 뭐 크게 부담 갖거나 그죠?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싶은데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네, 계기, 아까도 뭐 잠시 이제 지나가듯이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은 네, 네, 예, 네,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책의 주제라든지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요걸로 초격차 오감 문해력 이거의 네, 컨셉을 잡고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 이유, 배경 이런 게 한번 듣고 네. 싶네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는 언어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언어로 연결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나랑 음, 연결되고, 타인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 쪽에서 아무래도 제가 20년 동안 어쨌든 초등교육에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언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언어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문해력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만난 대상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럼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부모님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어로 행복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문해력. 그래, 그럼 문해력을 쓰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그냥 되게 잘 읽고 잘 쓰고 이 문해라니까 글을 잘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해력이라는 건 말과 글, 그리고 그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 모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과 그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읽고 쓰는 게 아니고, 듣기로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고, 눈을 보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이 문해력과 관련돼 있는 거고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배울 때 문해력은 더 잘 길러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 그러면 오감 문해력에 대해서 쓰자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오감을 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감정, 즉 귀, 입, 눈, 손, 마음 음,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네.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이 네.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거나 결핍되거나 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마음이랑 듣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있어 보면은 아이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서로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잘 들어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듣기가 선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 듣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나야지 아이에게 진짜로 제대로 된 문해력이 길러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마음이 열려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열려야 잘 들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열리는데 그냥 기능적인 것만 충실하다 보면은 알맹이가 본질적인 것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듣, 듣기 네. 왜 잘 안 들으려고 할까요? 왜 잘 안 들으려고 할까요? 음,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음, 본인들이 이해받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서 거기에 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듣는 것 같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네, 어떤 학부모가 있어. 근데 네, 자녀가 어려. 네, 초등학생이야. 뭐 네, 저학년이야. 근데 네, 얘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잘 안 들어. 다른 네, 사람 말을. 네,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들 말도 이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네. 애한테는 가장 뭔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즉,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 얘야 남의 말에 좀 잘 듣고 경청해야 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렇게 해서 말을 이해를 하고 알아들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네, 그게 만약에 좀 그걸로는 애가 좀 변화가 없다 하면은 뭔가 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때요? 너무 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아이가 되게 잘 안 듣는 그 습관이 길러진 이유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 가정에서 음,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셨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음, 부모끼리 대화할 때도 서로가 잘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배웠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교육들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음, 엄마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배우자와 서로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음, 분명히 잘 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거든요. 잘 듣는 친구들 보면 부모님들도 그 아이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아이의 욕구를 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잘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 내 아이가 하는 말은 가치가 있고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계속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아이가 그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음, 부모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고, 음,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새학기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경청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해요. 음, 줄줄이 발표를 다 시키고 나서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얘기해 볼 사람하고 친구들이 한 얘기를 다시 말해보게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꾸 습관화되면 아이에게는 분명히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그런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분명히 그 아이도 잘 듣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좀, 어, 찔려가지고, 그죠? 아이고, 네, 앞으로 안 그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컨대, 네, 애기가 말을 하면은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네, 알았어, 알았어. 또는 뭐, 이따가 나중에, 아니, 뭐, 여러 가지 네, 형식으로 좀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그죠? 또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고, 네, 부부 사이에, 그죠? 네, 벌어지는 대화, 그 네, 과정도 분명히 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니까. 엄마 맞아요. 아빠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네? 아빠가 네, 엄마한테 뭔 얘기를 툭 던졌는데 엄마는 네, 듣는 둥 마는 둥 하네? 뭐 네, 이러면은 그죠? 아, 네, 저렇게 해서 되나 보다. 네, 저게 디폴트인가 보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고스란히 흡수해서 그냥 네, 학교에서도 뭐 친구가 말해도 그냥 건성건성 응, 응 하든지 맞아요. 그죠? 어,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죠? 네, 그렇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알고, 네, 맞아요. 문제점인지 인식조차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저학년일수록. 네. 그리고 듣기 훈련이 잘 되면은, 왜 듣기는 한번 플레이 되면은 다시 음,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읽기는 다시 볼 수 있지만, 듣기는 들으면 그거의 끝이라서, 들었을 때 제대로 듣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핵심 문장이라든지, 핵심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잘 잡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읽기에서도 전이 될 수 있고, 말하기에도 전이 될 수 있고, 쓰기에서도 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음, 듣기 훈련이 제대로 안 듣고 잘 듣지 않으면, 음, 결국에는 잘 말하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출발점이죠. 그죠? 네, 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저도 문해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네, 문해력을 뭐 성인이 됐건 아니면은 네, 뭐 청소년이 됐건 뭐 영유아가 됐건 네, 문해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요약력, 그러니까 네, 네, 요약하기. 맞아요. 어떤 사람의 뭐 말을 듣고
한 줄 네, 요약이든 세 줄 요약이든 네, 또는 네, 어떤 어떤 글 또는 뭐 책의 한 단락, 네, 한 챕터, 네, 한 장, 한 권, 네, 어쨌든 뭐를 읽고 그거에 네, 대해서 한 줄이든 세 줄이든 다섯 줄이든 요약하는 거. 이게 네, 저는 읽기력, 그 다음에 어떤 문해력 또는 뭐 글쓰기력 모든 거를 동시에 네,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 제일,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듣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게끔 하는 그런 정의적 요소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고학년으로 가고, 이렇게 금방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으로 갈수록 들은 거나 읽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언어로 다시 요약하는 게 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약하면서 자기가 사고력을 길러줄 수도 있는 거고, 세 줄 요약이나 자기 언어로 말하면서 어쨌든 인지적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그런 사고의 확장들이 요약하면서 저는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두 줄 요약이라든지 세 줄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안 되면 중요한 세 단어로 그 도출해서 그거 가지고 말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연습이 진짜 분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드리고 네, 싶었던 말씀인데 네, 정말 예를 들어서 그게 익숙하지 않거나 어쨌든 약간의 현재 수준에서는 네, 역량이 좀 미달돼서 어려워. 네, 한 줄이든 네, 세 줄이든.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다 단어죠. 네, 어떤 맞아요.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 아, 네, 네, 여기서 내가 생각해 중요하다는 키워드는 요거야. 그럼 그 네, 네, 키워드라도 골라내는 그것도 네, 네, 엄청난 능력이고 네, 중요한 맞아요. 역량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뭐 세 개의 키워드를 내가 뽑았어. 그럼 이제 네, 그거 가지고 나름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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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가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하려고 하면은 바로 네, 잘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어려운 막연해요. 학생은 네, 네, 그렇죠. 막막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들었는데 요거가 좀 핵심 단어였으니까 네, 일단은 적어 놓고 그다음에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그러면은 이런 학교에서 현장에서 네. 이러한 방법도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읽기 텍스트에서 제가 의미장치 찾아보는 7가지 방법을 실어놨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쨌든 요약하려면 어쨌든 글 텍스트 안에서 관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핵심 문장이고, 어떤 게 키워드고,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찾아내는 관찰력이 바탕이 돼야 요약력으로, 요약 능력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연결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 뭐 이렇게 음, 아이에게 이 글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부분 그 연결을 찾아보게 동그라미 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왜 그 저자들이 항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안에 곳곳에 계속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나 문장들이나 뭐 단어들 있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 것에 동그라미 치게 해본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여러 방법들을 애들이 해보게 하거든요. 그걸 제가 많이 쓰는 건 약간 하이라이터, 형광펜으로 표시해보게 하거든요. 어쨌든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더 잘 기억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약간 그런 의미 장치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음, 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중학년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음, 음,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간 음. 아직까지는 흥미 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또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네, 불러일으키니까 싫어지죠. 맞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네, 흥미와 재미 맞아요. 이거를 잃으면은 뭐 아유 뭐 정말 이렇게 말을 뭐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부담감을 지우게 하면은 물가에 맞아요. 또 안 가려고 하겠죠, 이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인데, 같은 네, 맥락 중에 하나인데, 요즘 워낙,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 네,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네네네. 더 심화될 테고, 그러면 이것 AI 시대가 뭐 여러 분야, 곳곳에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연히 네, 초등학교라고 하는 공간,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에게도 피해갈 수 네, 없단 말이죠. 네네, 일단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네, 어때요? 교사로서 네, 20년 동안 넘게 해오셨는데, 최근에 네, 이렇게 AI가 발달한 이후에 그 네네네, 전과 뭔가 비교를 했을 때, 네. 확연히 AI와 관련해서 뭔가 확연히 달라진 어떤 그런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I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느끼기에는 뭐 글쓰기력이 너무 부족해진 것 같다. 아니면은 네, 어떤 수행력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거는 네. 더 좋아졌다. 어쨌든 AI 때문에 비포 애프터 뭔가 이게 체감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저학년한테는 크게 변화는 없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AI에 쳐서 지식을 음, 검색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네이버 검색창이라든지 위키피디아 이런 거를 사용했다면, 요즘은 아예 AI에 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게 박 작가님도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AI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이런 거를 알려줘라고 하면 얘들이 참고문헌에 누가 2007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레퍼런스가 이상해서 레퍼런스 제대로 해서 그 출력값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 들켰다고 자기가 없는 논문 지원했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컴퓨터가 내놓는 건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AI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확실히 인지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 아이들에게는 뭐 대학생처럼 리포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생처럼 수행평가가 막 되게 세밀한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급속도로 막 발전하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사용층도 분명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잘 질문해서 내가 정확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제대로 알고 질문을 잘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보다 네가 더 똑똑하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은 더 똑똑하다. 그리고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가 잘 질문하고 네가 이 나오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책을 많이 읽고 문해력을 길러야 한단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도 좀 네, 흐릿하고,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뭐 맹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네, AI가 하는 거니까 AI는 똑똑하다고 들었고 다 네, 안다고 들었고 모든 걸 네, 답해준다고 들었어. 그러면은 네, 내가 뭔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네, 했어. 그러면 다 맞는 네, 말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냥 뭔가 네. 허점이든 맹점이든 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 네, 그죠? 그래서 네, 팩트 체크, 뭐 이중 네, 체크, 팩트 체크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잘 말해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사용자는 난데 네, 내가 AI보다 훨씬 딸려. 어떤 지식 네, 면에서든 어떤 여러 가지가 수준이.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AI가 뭔가 좋은 아웃풋을 내놨다 하더라도 답변을 내놨다 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선별, 판단,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네. 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냥 고스란히 뭔가 그냥 믿어야 되고, 이게 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게 답변을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면 이게
퀄리티를 따졌을 때 상중하 예를 들어 나눈다고 하면 이게 상급의 답변이야, 중급의 답변이야, 하급의 네, 답변이야, 뭐 기타 등등 내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그게 네,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적어도 네, 아주 뭐 고난이도 고수준의 뭔가 갖춰져 있지는 네, 않더라도 네, 기본 역량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말 네, 그대로 내가 네, 어느 정도 똑똑해야지 네, 네, 똑똑한 질문을 하고 네, 답변도 맞아요. 내가 똑똑하게 판단하고 네, 그러려면은 잘 읽고 잘 써야 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독서로 또 기결이 되는 건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뭐 그냥 툭 던지면 1초 만에 답변을 해주는데 뭐하러 책 네, 읽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인이나 청소년 어린이가 있을 수 네,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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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짧은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음, 답변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AI가 답변하는 건 100%야. 정확도가. 그러면 그나마 뭐 한 발 양보할 수도 있어. 뭐 네, 네, 팩트체크. 근데 그렇진 않으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잘 내가 선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책을 많이 읽고 나의 네,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야 된다. 네,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마, 마무리를 1시간 한 10분, 20분 네, 돼가는데 이제 슬 네,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초격차 오감 문해력 이 책을 통해서 네, 정말 이 메시지만큼은 좀 전하고 싶었다. 기억해 네, 주었으면 좋겠다, 독자가. 네, 뭐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분해력이라는 게 전문가만 교육시킬 수 있고, 뭐, 읽고 쓰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제집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부모님과 다정한 언어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런 연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부모님들은 계속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니, 포함해서. 아니요, 반성 아닙니다. 좀 더, 부모님들 안에 네,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그거를 아직 못 꺼내놓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와 이렇게 다정한 언어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좀 더 다정하고 따뜻한 네. 언어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책에 더, 대화 많이 적어놨어요. 그 책 안에 대화가 되게 많습니다. 네, 물론 뭐 저는 읽어서 잘 익히 알고 있지만, 그죠?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셔서 네, 예제가 되게 많아요, 예제.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현실에 바로 써먹고 적용할 수 있을 그런 네, 것들로 내용이 가득가득 고봉밥 네, 이제 꾹꾹 눌러 담은 것처럼 그렇게 책을 써주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일단은 이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공식적인 질문 한 3가지로 마무리를 네, 지어보도록 할게요. 첫 네, 번째는 생각쟁이님, 홍예진 네.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거. 나랑 연결되고, 타인과 음,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게 바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또 제가 서두에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때도 작가님의 관심사 중에서 하나의 네, 항목이 연결이었거든요. 네네네. 오늘도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이 연결이란 단어가 계속 네네네.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네, 행복에도 연결이 등장을 하네요. 네, 그래서 연결을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네, 결국에는 같이 사는 거고, 네네. 그건 결국 연결되어야 된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시간 한 1,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즐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작가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되게 즐거웠고, 어, 주시는 질문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주옥 같아서, 어이쿠, 같이 이야기 나누기 참 좋았던 주제들 같아가지고, 음, 인터뷰하면서도 되게 뿌듯하고 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과찬,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보람을 느끼네요. 가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한필의 네,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네, 홍예진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내향인인데 조금씩 용기를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본인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믿어서 조금만 콩할 만한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향인이 계신다고 하면은 네, 정말 또 큰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1시간 넘게 또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활동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